노후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인데요. 치매 예방에는 유산소가 좋다, 무산소가 좋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치매 운동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유산소가 좋냐, 근력 운동이 좋냐?" 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고요. 치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는 바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즉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느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을 유지를 시켜줘서 치매가 생길 가능성을 낮춰주고요. 그래서 걷기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치매 예방에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서 넘어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인지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서기 이런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운동의 정답은 유산소, 근력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산소는 바로 뇌로 가는 혈류를 살려서 뇌를 살리고 근력 운동은 그 뇌를 더욱 오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받침이 되겠습니다. 채널에서 국민체조 동작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소개 부탁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핵심은 바로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즉 질문 주신 것처럼 국민체조 동작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국민체조는 방향도 전환을 하고 좌우도 교차하고 리듬도 변화되는 이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몸과 두뇌를 동시에 쓰는 이중과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유산소 동작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팔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제자리에 서서 오른팔은 앞쪽으로, 왼팔은 뒤쪽으로 하면서 서로 방향을 다르게 하면서 두뇌도 사용하면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동작이 공간 인식과 방향 전환을 사용해서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다리를 교차로 뻗어주는 건데요.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뻗고 다음에는 왼팔과 오른다리를 뻗어주는 이 동작이 바로 좌뇌와 우뇌를 번갈아 사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째는 기역 니은 운동인데요. 팔이나 다리를 한쪽은 기역 모양, 반대쪽은 니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서로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이 모양이 다르면서 뇌가 더 활성화되는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다치는 곳 중에 하나가 고관절인데요. 고관절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탄탄한 관절이지만 노후에 다쳤을 때 가장 위험한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죠. 고관절은 한번 다치게 되면 걷기, 계단,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움직임과 근력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고관절이 아플 때 꼭 해줘야 되는 운동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관절 회전 운동이 있는데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무릎을 굽힌 다음에 무릎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데요. 이 동작은 바로 고관절 관절낭과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관절 뻣뻣함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2번째는 대둔근을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서서 뒤로 힙을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2발을 골반 너비로 서서 엉덩이를 뒤로 밀었다가 다시 세우는데요. 이때 허리는 세우시고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둔근을 그냥 뻗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짝 작게 반동을 주면서 대둔근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 3번째는 옆으로 다리를 열어주는 건데요. 똑같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열어준 다리를 열었다가 닫아주는데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열었다가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거기서 작은 반동을 주면서 고관절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 옆쪽 근육도 자극을 하고 골반 흔들림과 낙상 예방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특히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중년분들 특강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요. 그 수면의 질은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밤새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요. 이 수면은 이 정신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만약에 오늘 제가 근력 운동을 했다. 라고 하면 수면을 하는 동안 이 근육이 성장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수면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근력 운동을 10 정도 했는데 수면을 잘 못하면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건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것도 제가 낮에 한 10개의 단어를 봤을 때 잠을 잘 자면 10개가 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만 잠을 못 자면 2, 3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자면서 다 해결하는데 그 시간이 짧다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목은 저속노화 운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근데 그 수면을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근력입니다. 근육량이 작은 분들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잠을 자서 충전할 이 충전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근력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주말에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깊게 잠드는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잠이 들면 저 바로 운동화 신고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유는 오늘 밤 잠을 못 잘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면 빨리 가서 에너지를 소비해 버리면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을 못 주무신다면 근력 운동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도 50대의 나이지만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0살 정도 더 어려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이에 비해 훨씬 젊게 사는 비밀을 이제 이 책을 좀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루틴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을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 좋은 걸 다 안 먹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안 좋은 것들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아마 최소한 5년, 10년 이상씩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수면, 그다음 식사, 운동 이러한 습관들이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젊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제 중장년에 지금 혹시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노후를 위해서 재물을 좀 모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쓰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없이는 여행도 갈 수 없고요. 골프도 칠 수 없고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그런 어떤 에너지와 체력을 같이 준비하셔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이후에는 특히 엉덩이 근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댄스처럼 재미있게 보여주시는 엉덩이 운동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앤아웃 스텝인데요. 두 발을 모은 상태로 선 상태에서 발을 양옆으로 한 발씩 열었다가 다시 모아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해도 되고요. 리듬을 유지하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지 않으면서 고관절하고 엉덩이가 반드시 사용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때 하체 순환도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 몸에 자극이 잘 오는지를 꼭 인지를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걷기 대용이면서 좋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댄스처럼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인앤아웃 동작인데요. 양쪽 다리를 하나씩 스텝을 밟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힌지를 주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돌아오는데요. 굽혀서 갑니다. 돌아옵니다.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엉덩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이 자세. 이렇게 하면은 유산소도 되면서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하시다 보면 엉덩이도 뻐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는 동작 되겠습니다. 하나, 둘,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신나지만 댄스 같지만 엉덩이와 심장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꼭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미니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발을 골반 넓이로 벌리고 선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보내면서 무릎을 조금 굽혀주세요. 그리고는 바로 다시 일어섭니다. 깊게 앉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0대 이후에 약해지기 쉬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무릎 부담 없이 하체 근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싶은데 무릎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스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니 스쿼트인데요. 이 동작은 힙 힌지를 사용해서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자극이 되는 동작이니까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살짝만 굽히고 힙 힌지를 주셔서 엉덩이가 살짝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둘,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 엉덩이만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면 엉덩이에 충분히 자극이 가고 있으니까 미니 스쿼트를 해주시면 무릎에 무리 없이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을 열었다 닫아주는 동작인데요. 발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여시고 의자를 잡거나 벽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과 발끝을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다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으로 모아주는데요. 이때 버티는 엉덩이에도 힘을 들어가고 열어주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 옆쪽 근육과 고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이 되고요. 골반 정렬을 개선시켜주고 특히나 또 하체 붓기나 허리 부담에 감소가 되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엉덩이를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고관절 열어주기 동작입니다. 자, 무릎이 살짝 왼쪽 다리를 굽히시고 오른쪽 다리 살짝 열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의자나 벽 옆에서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고관절을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리고는 다리를 열었다가 내려줍니다. 숨을 후 뱉으며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이렇게 하시면 버티는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고 지금 바깥으로 열어주는 엉덩이도 중둔근이 열리면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자극이 되는 동작이고요. 여러 번 힘들지 않아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충분히 자극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후, 후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숨을 후 뱉어주세요. 책에 저속 노화를 위한 건강한 식단도 나오는데 지방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기름진 음식 안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에 대해 좀 잘못 알려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잘못 알려진 어떤 상식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지방을 많이 먹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을 잘 보면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혈중 지질이나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탄수화물류 또는 설탕류 당분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은 섭취를 하면 지방 전체 에너지의 대략 10%만 혈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은 혈당을 올리는데 별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도 제가 먹었을 때 그 전체 용량의 40~50%만 혈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류는 곡물류, 뭐 좋아하시는 빵, 칼국수, 뭐 이런 면류들은 드시면 1시간에서 30분 안에 100%로 혈당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방이 우리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류가 높인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조금 줄여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날렵한 체형이신데 이제 실제로 하루에 어떻게 드시는지 식단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간헐적 단식을 대략 16대 8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 한 끼만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면 저녁을 먹을 생각이고요. 저녁 먹고 이제 다음날 12시 정도까지 식사를 안 하니까요. 공복이 대략 14시간에서 16시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할 때 먹는 습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식사를 시작하면 섬유질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지방 또는 단백질류가 있다면 그걸 먼저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과 이제 대략 김치를 먹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저도 탄수화물 좋아하거든요. 빵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뭐 밥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도 먹긴 하지만 순서만 조금 바꿔도 내 몸의 염증 수치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사님께서 절대 좀 안 드시려고 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절대 안 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겠지만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몸에 조금 안 좋더라도 몸에 나쁜 거 조금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먹는 건 없고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빈도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콜라 같은 그런 탄산 음료들은 피자를 먹을 때만 먹고 그렇지 않을 때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빈도와 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에 이제 근감소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은 당연히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근감소증은 이미 질병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근감소증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고 특히 사망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감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이 되는데요. 근육량이 보통 30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는 그 이후에 매년 1에서 2%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감소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근육만 줄어들고 그 근육 자리에 바로 지방과 염증이 늘어나는 상태. 이게 바로 노년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시작인데요. 이 근감소증의 핵심은 근육량만이 아니라 바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WHO에서는 근감소증을 근육량 감소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력, 그러니까 즉 힘이 빠지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속도, 균형 능력, 그리고 일상 기능까지 다 저하되는 게 바로 근감소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의 본질은 그냥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발생하면 낙상 위험도 늘어나고 골절도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골절이 되면 입원 기간도 늘어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바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움직이는 기관만이 아니라 바로 대사기관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처리하고 염증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에까지 관여하는 너무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게 되면 바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염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서는 근감소증을 노년기 만성질환의 중심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회복이 늦다는 것인데요. 젊을 때는 며칠만 누워있어도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노년기에는 2, 3주, 즉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침상 안정을 한 2, 3주만 하게 되어도 수년간 쌓아온 근육을 잃을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감기, 입원, 골절 한 번이 바로 치명적인 독립성 상실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언제든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천천히 늦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화 현상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항근력,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국제 가이드라인은 바로 노년기에도 중등도 이상의 근력 운동이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 안에서 노후에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동작 몇 가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한 발 들기인데요. 균형 능력도 키워주지만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바로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살짝 들어 올리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바로 좌우에 번갈아 가는데요. 이 동작은 쉬워 보여도 낙상 예방과 고관절 그리고 엉덩이 근육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발 들기의 동작인데요. 오른쪽 다리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드는 것만으로도 이 왼쪽 엉덩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 발로만 서기 위해 균형을 잡게 되는데요. 근력을 여기서 사용하고 근신경이 몸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이어지면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초간 멈춰서 서 있게만 해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짚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서 있기 더 힘든 다리 있죠. 이렇게 버티기가 더 힘든 다리가 근력이 더 약한 거니까 그쪽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힙힌지인데요. 힙힌지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살리는 동작입니다. 발을 골반 넓이로 서서 무릎을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 허리는 굽히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접는다는 느낌, 즉 고관절을 접는다는 느낌이 핵심이고 이때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동작은 허리를 보호하면서 하체의 큰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힌지인데요. 힌지라는 건 뭐냐면 장롱에 우리가 문을 닫는 이 힌지, 경첩이라고 하죠. 이걸 말하는데 우리 고관절이 제대로 이렇게 접혀야지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근력이 사용되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뒤로 한번 갈 때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면서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을 접어준다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이게 바로 힌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야지 이때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체중이 바로 이 엉덩이를 통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T 밸런스인데요. T 밸런스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T자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발로 서서 상체는 앞으로 기울이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몸이 T자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동작이 바로 엉덩이, 허벅지, 코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노년기의 균형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T밸런스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잡게 되고 엉덩이 근육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힘들게 해서 T자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로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상체를 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T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시키고요.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챌린지가 될 수 있도록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바로 내 몸이 T자가 되는데요. 이때 버티는 다리에 조금 무릎을 살짝 굽혀서 좀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몸이 T자가 되면서 지금 버티는 다리에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 하시면 또 반대쪽 엉덩이를 근육이 사용이 됩니다. 살짝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뒤로 쭉 뻗어주시고요. 버티기 위해서 이 모든 근육이 사용되면서 특히 엉덩이가 핵심이 돼서 버티게 됩니다. 쭉 뻗어주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넘어지지 않게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꼭 의자나 벽 옆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 동작이 있는데요. 발을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만들어줍니다. 엉덩이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이 바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해주는 운동으로서 보행할 때 골반을 안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와이드 스쿼트인데요. 그냥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발끝과 무릎이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한 다음에 상체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무릎을 열어주세요. 여시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열어서 상체를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자, 올라왔다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마셔서 코어를 잡고 다시 후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시고 후.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옆으로 힘이 나가면서 무릎에 부담은 덜 주고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과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와이드 스쿼트가 안전하면서도 엉덩이 근육에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마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엉덩이 근육과 내전근까지 다 자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에 내장 지방이랑 뱃살로 고민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똥배, 내장 지방을 좀 없애고 싶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걷는데 내장 지방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우리가 근육이 자동차로 하면 그 cc를 결정하는 사이즈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대략 한 1500cc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육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해서 내가 한 2500cc가 되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크기가 그러니까 엔진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혹시 똥배나 또는 이렇게 이 팔살 처지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빼지라고 생각했을 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힘이 없어지고 피부도 힘이 없어져서 늘어집니다. 그 늘어지는 피부와 근육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은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와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력 운동은 본인이 뭐 하기 좋은 거 아무거나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걸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필수 근육이라 하면 우리가 걸을 때, 뛸 때 필요한 것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 3개 근육이고요. 그다음에 가슴 근육과 등 근육. 최소한 5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바로 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근육들의 운동도 필요한데 큰 근육을 가지고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시면 아마 체지방도 관리가 되고 내장지방 또는 대사질환까지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책에 저속노화 5대 필수 운동 일주일 프로그램을 초, 중, 고 버전으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던데 초보자용 루틴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초보자용 루틴을 쓴 것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하다 보면 운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왜 그만둘까 보면은 운동을 처음 하는데 베테랑처럼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수금호 웨이트를 할 거고 화목토는 러닝을 30분씩 할 거고 이렇게 한 2, 3일 지나면 몸살이 생기죠. 그러면 운동을 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나랑 운동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고 초급인 분들이 상급자의 레벨의 운동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초급자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운동을 약간 하는 듯 마는 듯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깨 스트레칭 한 번, 종아리 스트레칭 한 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앉아서 자세 잡고 호흡하는 거 정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몸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동을 조금씩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균형 잡는 운동, 뭐 이런 동작 한두 개만이라도 매일 하다 보면 여기에 운동이 추가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운동 선택하지 마시고요. 만만하고 쉬운 것, 이게 운동이 될까? 요 정도의 운동을 시작하시면 아마 천천히 아마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서 고강도의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평형성 균형 잡는 양발을 모으고 균형 잡는 운동을 매일 해주시고요. 아마 매일 하고 하루에 몇 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벽에 기대서 어깨를 스트레칭하는 간단한 동작.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다면 가사일을 하고 벽 잡고 테이블 잡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혹시 출근을 하셨다면 회사의 벽이나 책상을 잡고 한번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은 주로 코어 운동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내발기기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게 되면 코어가 강화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 코어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그 운동 하나에, 그 다음에 데드버그라고 죽은 벌레 운동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뒤로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90도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이 내려가면서 왼발이 내려가는 동작으로 코어를 강화해 주시는 동작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해주시는데, 여기에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런지 동작까지 해주시면 코어 근육의 가장 중요한 하체 근력까지가 만들어지는 스케줄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화요일은 심폐지구력 운동인데요. 제자리 걷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집이나 회사에서 제자리를 걷는데 무릎을 배꼽 정도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서 2분만 걸어보세요. 아마 숨이 턱까지 차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동을 해주시고,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중간에 목요일 정도는 하루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민첩성 운동인데요.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호흡이 좀 돌아오면 발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내 발이 무게중심에 따라서 중앙을 계속 지켜줘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래서 초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형성, 유연성, 근력, 심폐지구력, 민첩성에 가이드라인은 드렸지만 그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 한두 개 운동을 덜어내도 되고요. 대신에 규칙은 꼭 하셔야 돼요. 이 5개 운동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평형성 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루틴이 지켜지면서 운동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책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나오던데, 이제 5060 세대들이 특히나 더 하면 안 되는 운동 어떤 운동일까요? 네, 아마 내 몸에 지금 운동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바로바로 병원을 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내 몸이 열이 나서, 예를 들어 36.5도인데 37.5도 정도의 열이 난다면 그날은 운동을 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상,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좌상, 그다음에 관절을 삐었거나 이럴 때도 운동은 쉬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관절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얼음찜질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는 이제 극심한 피로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에 해당될 때는 운동을 쉬고 휴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병원을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